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스마트생산시스템 연구실 석사과정생 함지율입니다. 이번 논문 세미나의 주제는 메모리 네트워크를 활용한 이상탐지 방법론에 대해 다룬 두 가지 논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어너멀리 디텍션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메모리 네트워크를 처음으로 오토인코더에 도입한 메모리 어규멘티드 오토인코더 논문과 해당 방법론을 발전시켜 파티션 메모리 뱅크를 제안한 논문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CBPR IEEE 1205회 인용되었고, 두 번째 논문은 IEEE의 2023년도에 기재되었습니다. 이상탐지의 정의는 정상 샘플과 비정상, 이상치, 특이치 샘플을 구별해내는 문제를 의미하며 제조뿐만이 아니라 어떤 CCTV, 의료 영상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됩니다. 이상탐지의 기대 효과는 조기 경보 시스템, 비용 절감과 효율성 증가, 보안 강화, 의료 진단 개선 등이 있습니다. 제조 산업에서의 데이터 불균형 문제로 인해 비지도 학습 방식의 이상 탐지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비지도 이상 탐지의 정의와 학습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지도 방식의 제조 이상 탐지의 정의는 잠재적 이상 영역의 특징과 모양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 이상 영역을 감지하고 위치를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이상치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학습 과정에서 Anomaly Free Normal 이미지만을 사용합니다. 학습 단계에서는 정상 이미지를 사용하며 모델은 이러한 정상 패턴을 학습하게 됩니다. 추론 단계에서는 정상 패턴의 차이를 인식함으로써 어떤 이상치를 탐지합니다. 왼쪽의 그림은 직원분들이 이제 제품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이고, 이러한 과정을 좀 자동화하기 위해서 이미지 이상 탐지를 수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지 이상 탐지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셋으로 학습 데이터는 전부 다 정상 패턴을 띠고 있는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고, 이제 추론 데이터셋, 이제 추론할 데이터셋은 테스트 데이터로 좀 이상치가 섞여 있는, 이렇게 구멍이 나 있고 깨져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진 데이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노멀리 디텍션과 어노멀리 로컬라이제이션은, 디텍션 같은 경우는 해당 이미지가 이상치인지 이상치가 아닌지에 대한 판별을 한다면, 어노멀리 로컬라이제이션은 이게 이상치인데 어떤 부분에서 이상치를 띠는지에 대한 이런 리전을 파악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메모리 어그멘티드 딥 오토인코더 방법으로 IEEE CBPR의 2019년도에 기재된 논문을 소개하겠습니다. 본 논문의 핵심은 정상 패턴을 잘 반영하고 있는 표현을 디코더에 전달하기 위해 메모리 모듈을 사용하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상 데이터의 원형을 프로토타입 요소를 메모리 모듈의 메모리 슬롯에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인코더로 인코딩된 특징을 쿼리로 하여 이와 가장 관련이 있는 메모리 아이템을 디코더로 전달하게 됩니다. 여기서 쿼리라고 하는 표현이 되게 생소할 수 있는데, 쿼리라고 표현한 이유는 메모리 모듈의 연관성이 높은 메모리 아이템을 찾기 위한 질문이라는 관점에서 표현했다고 합니다. 본 논문의 기여는 기존 오토인코더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모듈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빨간 색깔 같은 경우에는 이상 패턴을 가진 인풋 값이고, 파란색은 정상 패턴을 가지고 있는 인풋 값입니다. 이렇게 추론 과정에서 두 인풋 값이 들어왔을 때 인코더로 인코딩 된 후 메모리 모듈의 질문자의 역할을 할 쿼리 벡터 Z가 형성됩니다. 여기서 구름으로 표현되어 있는 메모리 모듈 안에 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해당 별은 메모리 슬롯에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의 아이템은 정상 패턴을 의미합니다. 학습 단계에서 저장된 정상 패턴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파란색 정상 패턴에 대한 입력값은 메모리 모듈 이 구름 안으로 매핑되어서
해당 구름 안에서 다른 가장 가까운 정상 패턴에 이렇게 주소 매핑, 해시 매핑이라고도 부릅니다. 매핑 과정을 거치지만 이렇게 빨간색 비정상 샘플에 대해서는 메모리 모듈 밖에 분포하게 되어서 메모리 모듈 안에 가장 가까운 정상 패턴으로 주소 지정되게 됩니다. 이렇게 지정된 별 벡터들이 다시 모아서 디코더의 입력값으로 주어지게 되고 해당 과정을 통해서 재보곤 오차가 커질 수 있음을 본 논문에서는 제안합니다. 본 논문의 연구 동기는 재보곤 오차를 활용한 오토인코더 이상 탐지는 어떤 정상 패턴을 정상으로 잘 재구성하여 재구성 오차가 작고 비정상 패턴은 재구성을 하지 못하여 재보곤 오차가 크다는 점입니다. 그림과 같이 벡터 x가 인코더의 입력으로 주어졌을 때 인코더 GP를 거쳐 잠재 벡터 z가 형성됩니다. 이때의 구조를 바틀넥 구조라고 하고 해당 바틀넥 구조에서 어떤 중요한 정보만을 압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디코더 F세타를 통과하여 재복원된 F'에 대해서 어떤 입력 X와 재복원된 X'은 이론적으로 동일하다라는 가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환경에서는 비정상 패턴에 대해서도 충분히 재구성을 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예시 그림을 보면 어떤 클래스 5로 학습한 후 모델이 전혀 보지 못했던 패턴인 클래스 9를 입력하면 오토인코더는 9로 유사하게 재복원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저자가 제안하는 모델은 5로 비정상 패턴에 대해서는 재복원을 잘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도 동일하게 2로 학습한 모델에 대해서 4를 입력하면 오토인코더는 4로 재복원을 하지만 MEMA 본 논문의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정상 패턴으로 재복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선 오토인코더의 가정이 성립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저자의 핵심 아이디어는 메모리 네트워크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메모리 모듈을 도입하여 인코딩된 쿼리와 관련성이 높은 정상 패턴을 디코더에 전달하고 이를 통해 재구성 오차를 키워 이상 탐지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드 슈링키지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메모리 어드레싱 웨이트의 희소성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메모리 항목이 더욱 효율적으로 선택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메모리 하드 슈링키지 오퍼레이터는 일정 값보다 작으면 0으로 소멸시키는 렐로 연산과 비슷합니다. 메모리 어드레싱 웨이트는 연관성이 높은 메모리 아이템을 찾기 위한 메모리 주소 지정 가중치를 뜻합니다. 논문의 방법론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먼저 인코더와 디코더 구조를 확인할 수 있고 중간 단계로 메모리 모듈을 통한 인코딩된 쿼리 벡터 Z가 어떠한 메모리 연산을 거쳐 디코더 Z 햇으로 출력되어 총 디코더의 입력값으로 전달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뒤의 장표에서 더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코더 디코더 구조는 일반적인 오토인코더와 동일하게 인풋 X와 복원된 X 햇 간의 재구성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학습합니다. 인코더를 통해 추출된 표현 Z는 이후 메모리 모듈의 쿼리로서 동작하게 됩니다. 메모리 모듈은 정상 패턴을 저장하고 쿼리에 대해 연관성이 높은 패턴을 디코더로 전달해주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메모리 M은 M/C 차원을 가지고 여기서의 N은 메모리의 크기를 뜻합니다. C는 입력 쿼리의 크기로 자동으로 지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N은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MI 노테이션은 메모리 M에 대해서 i번째 행의 메모리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모리 어드레싱 웨이트 W는 1/n 차원을 가지고
Z햇을 추출할 때 사용할 메모리 아이템 접근 시에 활용됩니다. 메모리 모듈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뒤의 장표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메모리 모듈의 첫 번째 단계는 아래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 인코딩된 쿼리 벡터 Z가 들어오게 되고, 이때 메모리 모듈에 있는 각 메모리 아이템에 대한 코사인 유사도를 구하기 위해서 돗 프로덕트를 수행하여 유사도를 측정합니다. 이렇게 측정한 유사도에 대해서 각 wi에 대해서는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확률값으로 변환해 줍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w는 1 n 차원을 가진 가중치가 됩니다. 그리고 비정상 패턴이 아주 작은 값 또는 노이즈로도 재구성될 수 있음을 방지하기 위해 하드 슈링키지 오퍼레이터를 도입합니다. 이러한 값들을 0으로 소멸시키고 난 후 웨이트를 L1 정교하여 메모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산은 스레스홀드 렐로와 같은 연산입니다. 오른쪽이 수식과 같이 조건부로 값을 지정해주는 방식은 역전파 알고리즘과 맞지 않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연속적인 연산을 위해 렐루를 활용하여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메모리 아이템과 메모리 어드레싱 웨이트를 웨이티드 썸하여 디코더의 입력 벡터 Z 햇이 출력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Z 햇 벡터를 retrieved query라고도 부릅니다. 학습을 위한 로스 펑션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보건 오차와 엔트로피 오차로 재보건 오차는 입력과 출력 이미지의 동등성을 강제합니다. 그리고 엔트로피 오차는 메모리 어드레싱 웨이트의 희소성을 유도하여 어떤 메모리 아이템을 더욱 효과적으로 정말 필요한 메모리 아이템만을 연결해서 재복원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 로스는 재복원 오차와 엔트로피 오차를 더하는데, 이때 엔트로피 오차에 하이퍼 파라미터 알파를 지정하여 얼만큼 엔트로피 로스를 반영할지 결정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알파를 메모리 크기 분의 1로 지정하였고, 메모리의 크기가 2000이라면 0.0002로 지정하게 됩니다. 실험 파트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논문은 이미지 데이터, 그리고 비디오 데이터, 마지막으로 테이블 데이터셋에 대해서 실험하였습니다. 먼저 이미지 데이터셋에 대한 실험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미지 데이터셋은 엠리스트와 사이파10을 사용하였고, 각각의 엠리스트일 때는 메모리의 크기를 100, 그리고 사이파10은 500을 주었습니다. 성능 평가 지표는 AUC를 통해 평가하였고, 아래의 표 1에서 MEMA non-SPA라는 표기법을 볼 수 있는데, 해당 표기는 하드 슈링키지와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성능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 1에서는 앞서 보았듯 어떤 비정상 패턴이 들어와도 MEMA는 정상 아이템 조합으로 복원해내는 재구성 오차가 크지만, AE는 비정상 패턴을 재복원하여 재구성 오차가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2에서는 클래스 9를 학습한 후에 메모리 아이템을 랜덤하게 뽑아서 복원하였더니 정상 패턴에 대한 어떤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저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디오 데이터셋에 대한 실험입니다. 데이터셋은 상하이텍, CUHK Avenue, UCSD PAD2 데이터셋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서 n은 2000으로 하이퍼 파라미터 지정하였습니다. 위의 세 가지 데이터셋의 큰 공통점은 그림 3과 같이 평소 걸어 다니는 풍경은 정상 패턴으로 취급하며, 뛰거나 어떤 싸우는 이런 이질적인 패턴을 비정상으로 취급하는 데이터셋입니다. 실험 결과로 표 2를 보았을 때 Reconstruction Based가 아닌 모델들과 Reconstruction Based인 모델 크게 두 가지를 나눠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Reconstruction Based 모델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으나,
Reconstruction Based가 아닌 논문들 방법론과 비교했을 때는 다소 떨어지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저자는 최고의 성능보다는 어디에나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이고, 특히 오토인코더 재보건 오차 관련돼서 사용하는 알고리즘들 중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다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림 4는 UCSD PAD2 데이터셋에 대해서 어떤 비정상 패턴이 들어왔을 때의 재보건 오차를 나타낸 것입니다. 해당 데이터셋에서의 비정상 패턴은 이렇게 자동차 그리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 이 비정상 패턴으로 지정되게 되었고, 여기서 MEMA를 보았을 때 확실히 일반적인 오토인코더보다 자동차와 바이크에 대해서 재보건 오차가 크기 때문에 더 뚜렷하게 이런 오차 값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5에서 비정상 패턴이 들어왔을 때 규칙 패턴 비율이 급속하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규칙 패턴 비율은 U번째 프레임의 재구성 오차 EU에 대해서 먼저 민맥스 스케일을 처리한 후에 1- 비율로 값이 클수록 정상 패턴, 값이 작을수록 비정상 패턴을 나타내는 수식입니다. 그래서 아래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비정상 패턴의 경우에 규칙 패턴 비율이 급속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상하이 테크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어떤 프레임일 때는, 패턴을 보일 때는 정상 비율이 유지가 되지만 비정상 패턴이 보일 때 급속하게 떨어지는 것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보안 데이터셋에 대한 실험입니다. 본 데이터셋은 테이블 데이터에 대한 실험으로 비정상 패턴은 어택으로 레이블링 되어 있습니다. 표 3에서는 KDDCUP 데이터셋에 대한 다양한 방법론과 실험 결과를 볼 수 있으며, 본 저자가 제안하는 모든 방법론을 사용하였을 때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실험을 통해서 이미지 데이터는 conv2D, 비디오 데이터는 conv3D, 테이블 데이터는 fully connected 레이어로 레이어를 사용하여서 모두 범용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림 6에서는 메모리 슬롯의 개수에 따른 모델의 강건성, 로버스트니스를 실험한 그래프이고, 크기가 2000 이상부터 강건하다고 하였습니다. 어블레이션 스터디와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첫 번째 논문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드 슈링키지와 엔트로피 로스에 대한 비교로 오토인코더의 에런 정규화를 비교하였는데, 해당 논문에서는 하드 슈링키지와 엔트로피 로스와 비교하기에 완벽한 비교 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도 참고용으로 삼았다고 하였습니다. 조금 눈여겨볼 점은 오토인코더의 에런 정규화를 한 것과 본 저자가 제안하는 MEMA의 하드 슈링키지와 엔트로피 로스를 모두 적용하지 않은 방법론에 대해서 비슷한 성능 또는 조금 더 나은 성능을 보였었고, 그래서 본 저자가 제안하는 방법론에서 하드 슈링키지와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오토인코더보다는 훨씬 더 좋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저자가 제안한 그런 모든 방법론들을 사용하였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알고리즘을 제조 이미지 이상 탐지에 접목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해 보았을 때 제조 이미지 특성을 고려한 이상 탐지에 적용하기에 적합한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림 6에서는 해당 논문에서 실험한 데이터셋은 어떤 논리적인 오류를 탐지하기 위해 탐지에 좀 더 적합한 실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논리적인 오류라는 것은 여기서 한 예로 각 구역에 앞정핀이 하나씩 있어야 하는 그런 규칙을 띄어야 하지만 해당 영역에는 앞정핀이 없는 것, 이것을 논리적인 오류라고 하고, 이 각각의 어떤 앞정핀이 휘어져 있다든지 또는 깨져 있다는 것이 그 앞정핀에 대한 구조적인 오류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논리적인 오류보다는 구조적인 오류 탐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오류 탐지에 적합한지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메모리 모듈에 적합한 새로운 쿼리 생성 방식을 제안하고 파티션 메모리 뱅크 모듈을 제안하여 IEEE의 2019년도에 기재된 논문을 소개하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정상 패턴을 효과적으로 학습하고 이미지 차이에 따른 재구성 오류를 제거하여 이미지 이상 탐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Partition Memory Bank PM 줄여서 PMB 모듈과 Histogram Error Estimation 모듈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미지의 컨텍스트 정보 보존과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새로운 쿼리 생성 방법과 PMB 방법론을 통해 정상 패턴을 효과적으로 학습하고 의미 일관성을 저장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정밀한 어노멀리 로컬라이제이션과 오토인코더에서 누적 재구성 오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히스토그램 에러 에스티메이션 모듈 방법론을 도입하여 적응형으로 이미지의 차이에 따른 불리한 재구성 오류를 제거하였습니다. 그림에서 인코더와 디코더 구조를 확인할 수 있고 인코더에서 디코더로 새로운 쿼리 생성 방식과 해당 쿼리를 메모리 모듈을 통과한 후 스킵 커넥션을 통해서 디코더로 전달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재복원된 이미지에 대해서 정상 이미지의 다양성을 적응형으로 제거해주기 위해 히스토그램 에러 에스티메이션 모듈 방법론을 도입하여 누적 재복원 오차를 제거합니다. 그 후 A'으로 어노멀리 스코어를 통한 어노멀리 디텍션과 로컬라이제이션을 최종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본 연구의 동기는 기존 메모리 모듈의 사용 한계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미지 이상 탐지에서 메모리 모듈을 기반한 재구성 방법은 정상 샘플에 대해서는 재복원 오차를 좁히고 비정상 샘플에 대해서는 재복원 오차를 크게 하도록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림 1에서 A는 정상 입력 샘플의 예이고 해당 정상 패턴의 샘플들을 학습한 후에 이제 이상 패턴 샘플 B를 입력하면 저자가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정상 패턴의 샘플이 출력되지만 기존 방법로는 이상 패턴을 그대로 재복원하여 재복원 오차가 작아져서 어노멀리 디텍션 및 로컬라이제이션 성능이 미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존하는 메모리 모듈의 한계점으로 그림 2의 1번과 2번이 기존의 쿼리 생성 방식이고 기존의 쿼리 생성 방식은 피처 맵의 동일한 위치에서 논리적인 쿼리를 생성합니다. 하나의 채널 피처는 스트라이드를 통해 동일한 합성곱으로 생성된 피처 맵이고 이는 유사한 중요한 특징 정보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처 맵에서 동일한 위치의 채널을 뽑아 쿼리를 생성하게 되면 여러 피처 맵에서 뽑혀나올 수 있는 로지컬 릴레이션십을 담고 있으며 이는 원형의 중요한 특징을 담고 있는 각 피처 맵의 의미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정상 특징을 저장하는 것이 아닌 논리적 정보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림 2의 3에서 하나의 채널 피처를 쿼리로 생성하여 정상 특징을 학습하고 저장할 수 있도록 본 저자는 해당 쿼리 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참고 자료로 논문에서 기존 쿼리 생성 방식과 제안하는 쿼리 생성 방식의 알고리즘 차이를 도식화해 놓은 자료를 뒤의 장표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각 이미지 한 장이 하나의 채널에 따른 피처 맵입니다. 학습 단계에서 정상 패턴을 저장하는 방식을 보면 기존은 각 피처 맵의 동일한 위치의 피처를 합쳐 쿼리를 생성합니다. 여기서 초록색을 초, 검정색을 검, 파란색을 파라고 줄여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검과 검파가 합쳐져서 어떤 정상 패턴이 메모리 뱅크에 저장되게 됩니다. 그러나 저자가 제안하는 쿼리 생성 방식은 하나의 채널을 하나의 쿼리로 생성하기 때문에 초검검초, 검파파검으로 쿼리가 생성되고 이러한 패턴으로 메모리 뱅크에 저장되게 됩니다.
그림 3의 쿼리 생성 방식에서 비정상 패턴의 쿼리 생성 방식을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정상 패턴에 대해 기존의 쿼리 생성 방식은 초검, 초검, 검파, 초검으로 기존의 메모리 뱅크에 저장된 정상 패턴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를 재복원하게 되면 재복원 오차는 0이 됩니다. 하지만 저자가 제안하는 쿼리 생성 방식은 하나의 피처 맵을 각 쿼리로 생성하기 때문에 초초검초, 검검파검으로 쿼리가 생성되고 메모리 뱅크에 저장되어 있는 패턴과 다르기 때문에 메모리 뱅크에 저장된 정상 패턴으로 어드레싱 됩니다. 이를 다른 말로는 주소 지정, 해시 매핑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결과로 재복원 오차가 2로 커지게 되어서 어너멀리 디텍션과 로컬라이제이션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장표에서는 앞서 확인했던 쿼리 생성 방식과 더불어 구체적으로 PNB 모듈의 메커니즘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림 4에서 각 레이어의 피처 맵을 FL이라고 하고 이때 이 FL은 H by W by C 차원을 가집니다. 여기서 H 차원을 기준으로 K개의 영역으로 분할되며 각 영역의 크기는 K분의 H by W by C입니다. 이때 각 영역은 별도의 메모리 유닛에 할당되어 저장 및 조회됩니다. 그래서 총 메모리 유닛은 K개의 메모리 유닛이 생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각 영역에서 개별 채널의 특징 맵은 K분의 H by W 차원으로 평탄화되어 쿼리로서 사용됩니다. 여기서의 노테이션은 쿼리 Q 같은 경우는 채널의 개수만큼의 QT가 있고 이때 K개의 영역으로 분할했다고 한다면 이러한 QT는 총 K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PNB 모듈 M, 메모리 뱅크 M은 K개의 영역에 따라서 있기 때문에 총 K개만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QT가 FL의 i번째 영역에 대한 쿼리라고 가정할 때 QT와 해당 MI의 메모리 아이템은 어텐션 웨이트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먼저 L2 노멀라이제이션을 수행한 뒤 연산을 시작합니다. 아래 예시 그림에서 FL이 H by W by C 차원을 가진다고 했을 때 이때 K를 4등분한다고 가정하면 총 이 FL의 피처 맵들은 H 기준으로 총 4등분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4등분 됐을 때 해당 영역의 채널끼리 1부터 C 차원끼리의 총 채널 개수만큼을 모아서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 4번 영역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영역마다 PNB 모듈이 메모리 유닛 하나씩이 할당되어서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 메모리 슬롯을 몇 개 가져갈지에 대한 하이퍼 파라미터 M에 따라서 총 메모리의 크기가 정해지게 되고 이때 이제 쿼리와 유사성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림 5에서 QT 햇과 MIJ 햇 같은 경우 J는 1부터 M까지의 총 메모리 하이퍼 파라미터 메모리 슬롯의 개수입니다. 에 대해서 Attention Weight WT 햇을 계산하게 됩니다. Attention Weight WT 햇은 쿼리와 메모리 아이템 간의 유사도를 계산하고 소프트맥스 확률값 변환 후 스레스홀드 렐루를 적용하여서 구합니다. 그리고 최종 Retrieved Query QT 프라임을 디코더의 스키 커넥션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히스토그램 에러 에스티메이션 모듈과 더불어 전체 프레임워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히스토그램 에러 에스티메이션 모듈을 도입한 이유는 정상 패턴도 다양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작은 노이즈들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메모리 모듈로 인해 오토인코더는 정상 영역에서 제로 에러를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그림 6에서 에러 맵의 A에 대해서 임의의 4분의 수 델타 H를 통해서 뮤를 찾아 제거하며 A'을 통해 최종 어노멀리 디텍션 및 로컬라이제이션을 활용합니다. 또한 그림 6에서 오토인코더는 L개의 특징 맵을 추출하고 이때 PNB 모듈의 첫 P 레이어까지는 저수준의 특성을 저장한 후
스킵 커넥션으로 디코더에 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FL, LGA 레이어 전부를 PNB 모듈에 통과한 후 디코더에 전달하지 않는 이유는 어노멀리 로컬라이제이션에서는 이런 고수준의 특성보다 저수준의 특성을 더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로스 펑션은 크게 두 가지로 재보건 오차와 구조적 오차를 구하는 텀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재보건 오차는 입력 이미지와 재보건 이미지가 동일해지도록 학습하고, 이런 구조적 오차, 심 로스는 이미지의 구조적 유사성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으로, 객체의 구조는 조명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밝기와 대비를 제거하는 방법론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해당 로스 텀에 대해서 제한한 것이 아닌 인용하여서 설명하였기 때문에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의 참고 문헌을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최종 로스는 두 로스를 더하는데 구조적 오차의 경우 하이퍼 파라미터 람다를 통해 일정 부분 조절하게 됩니다. 본 논문에서는 람다를 0.1로 주었습니다. 실험은 MVTech AD 데이터셋과 MNIST 그리고 레티널 OCT 데이터셋으로 하였습니다. MVTech AD 데이터셋의 경우에는 5354개의 고화질 데이터로 15가지의 카테고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림 7에서 그 중에 5가지의 카테고리는 텍스처드 이미지이고 나머지 10가지는 넌 텍스처드 이미지입니다. 즉 객체 이미지와 어떤 패턴을 나타내는 이미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클래스에서는 정상과 비정상의 샘플이 함께 제공됩니다. 그리고 레티놀 OCT 데이터셋은 의료용 CT 데이터셋입니다. 정상 레티놀 CT 이미지와 3개의 카테고리의 비정상 레티놀 CT 이미지가 제공됩니다. 그림 8에서 보시다시피 3가지의 비정상 레티놀 패턴과 1가지의 정상 패턴을 이미지가 함께 제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엠니스트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어떤 0을 정상 클래스로 학습했다면 나머지 9가지의 클래스를 전부 다 비정상으로 이제 추정하는 원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수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해당 실험은 이제 어노멀리 디텍션과 로컬라이제이션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어노멀리 디텍션의 정량적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표 1을 보실 때 첫 번째는 프리트레인 네트워크를 사용한 방법론들과 그리고 오토인코더 재보건 오차를 사용한 논문들, 방법론들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MVTech AD에서는 기존 오토인코더 방법론들 끼리 비교하였을 때 평균 성능이 가장 좋게 나왔으나 어떤 세부적인 항목에 따라서는 더 낮은 항목들도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오브젝트 카테고리에서 바틀과 케이블, 투스브러시 지퍼 항목에서 비교적 좀 낮게 나왔으며 텍스처드 카테고리에서는 타일에서 좀 비교적 낮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프리트레인 방식보다 오토인코더 방법론이 다소 낮은 이유는 어떤 강력한 특징 추출기의 사용 유무에 있으며, 하지만 제한한 방법론은 그래도 4%에서 10%를 뛰어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엠니스트 데이터셋과 레티놀 OCT 데이터셋에 대한 어노멀리 디텍션 정량적 결과입니다. 엠니스트에서는 프리트레인 방법론보다 다소 낮은 것을 볼 수 있지만 기존의 MEMA와 비교했을 때는 월등히 더 높은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표 3에서는 제한한 방법론이 프리트레인 모델을 사용한 방법론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어노멀리 로컬라이제이션에 대한 정량적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표 4에서 MVTech AD에서 평균 성능이 가장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MKDAD 방법론과 비교하였을 때 부족한 카테고리가 존재합니다. 표 5에서는 제한한 방법론이 프리트레인 모델을 사용한 방법론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노멀리 로컬라이제이션의 시각적 결과입니다. 그림 9에서는 입력 이미지와 재구성 이미지 샘플에서 볼 수 있듯 비정상 패턴을 입력하였지만
비정상 패턴이 재구성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 이미지에 대해서 오토인코더의 특성상 완벽한 재구성은 부족하지만 히스토그램 에러 에스티메이션 모드를 통해 성능 향상을 가져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컨클루전과 저의 생각으로 본 발표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먼저 컨클루전은 기존의 메모리 모듈의 논리적 재구성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쿼리 생성 방법과 PNB 모듈을 통해 정상 패턴을 학습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상 패턴을 정상으로, 비정상 패턴 또한 정상 패턴으로 맵핑되어 재구성 오류가 더욱 커지게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오토인코더에 의해 발생하는 누적 재구성 오류를 제거하기 위해서 히스토그램 에러 에스티메이션 모듈을 도입하여 어노멀리 디텍션 및 로컬라이제이션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메모리 모듈과 스키 커넥션을 통해 이미지 이상 탐지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토인코더에 의해 발생하는 오류를 추정하기 위해 더 적합한 모델 및 PNB 모듈의 다른 비전 작업에 대한 일반화 가능성을 탐색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저의 생각은 어떤 기존 MEMA와 비교하였을 때 텍스처드 카테고리에 대해서 월등한 성능 향상을 보였습니다. 이는 구조적인 오차를 잡았다고 하였지만 스키 커넥션을 통한 정상 텍스처드 패턴 주입이 더욱 강력하게 작용한 것 같다고 느껴졌습니다. 또한 동일 위치에서의 채널에 따라 같은 메모리를 사용하는 것은 로지컬 에러를 완벽히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를 보완하여 각 채널마다의 메모리 모듈을 사용한다면 더 나은 성능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